이번 시간은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곱하기를 처음 배웠던 때를 떠올려 보면요. 곱하기를 처음 배웠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수를 더했을 때 이걸 일일이 4번 더하는 것 대신에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오늘 활동을 하면 훨씬 쉽게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1번입니다. 준기네 반 친구들이 두부 만들기 체험을 했다고 해요. 준기네 모둠은 콩물을 한 번에 4분의 1리터씩 2번 담아 모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준기네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구할 때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4분의 1씩 2번 넣었다고 하니까 더하는 방법이 일단 있어요. 또 선생님이 방금 처음 시작할 때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했을 때는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4분의 1 곱하기 2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기네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4분의 1만큼 또 4분의 1만큼이니까 4분의 2. 혹시라도 약분이 가능하면 2분의 1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정말 맞는지 우리가 한번 식으로 직접 써보고 덧셈으로도 또 곱셈으로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네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 일단 먼저 덧셈식으로 같이 첫 번째 나타냈던 거 정리해보면요. 분모 4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하면 되겠죠? 통분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둘 다 지금 2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로 약분까지 해서 기약분수를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곱셈식으로도 나타내 보겠습니다. 4분의 1이 2번 더해진다는 의미니까 4분의 1 곱하기 2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연수 2는 다시 말하면 분모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두고 여러분들이 자, 분모끼리 곱해보겠습니다. 4 곱하기 1, 또 분자끼리 곱해볼게요. 1 곱하기 2 이렇게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4분의 2로 만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약분해주면 2분의 1이 만들어지겠죠. 덧셈식과 비교해서 우리 곱셈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설명처럼 4분의 1씩 3번 더한다 라고 하더라도 4분의 3 완성되고요. 이걸 4분의 1 곱하기 3으로 나타내더라도 4분의 3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준다 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죠. 물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누군가 헷갈린다면 분모에 1만큼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1씩 3개 있다라는 의미가 결국 자연수 3이기 때문이죠. 자,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자연수라고 기억했던 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덧셈식과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정말 지금 이야기한 법칙이 맞는지 33쪽을 해결하면서 같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엔의 모둠은 콩물을 한 번에 4분의 3리터씩 3번 담아 모두 사용했다고 해요. 우린 1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4분의 3 곱하기 3 계산을 할 때 자, 우리 분자 부분과 자연수 부분 그냥 계산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죠. 4분의 9라고 선생님이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의심된다면 정말 이렇게 3번 더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더한다고 해서 분모가 바뀌나요? 아니죠. 분모는 그대로였고요. 3, 3, 3 결국에는 3 곱하기 3의 의미니까 4분의 9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지 수직선으로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4분의 3, 또 4분의 3만큼, 또 4분의 3만큼. 자, 그러면 4분의 9에 해당하는 값인 2와 4분의
1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4분의 3을 몇 번 더하면 될까요? 3번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하는 부분이 분자이므로 분자 곱하기 자연수로 계산해낼 수도 있겠죠. 우리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정말 지금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맞는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의 5를 6번 더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가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5 곱하기 6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약분을 하려고 해요. 둘 다 모두 분자와 분모가 모두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서 3은 9, 3 곱하기 10 해서 30이 만들어지니까 3분의 10으로 약분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10 안에 3이 3번 들어가는 구조고 남은 분자 1만큼 적어주면 대분수로 바꿨을 때 3과 3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방법 두 번째는요. 계산하기 전에 미리 약분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6과 9 곱하기 전에 먼저 약분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 6은 이미 분자로 올라갈 숫자이기 때문이죠. 모두 3단을 외우면 3, 3은 9, 3, 2, 6이죠. 분모는 그대로 3이고요. 5, 2, 10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위의 단계와 많이 가까워지죠? 역시 3과 3분의 1이 완성되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12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 방법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약분하는 시기의 차이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8분의 3 곱하기 12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12 완성할 수 있어요. 계산해주면 8분의 36이고요. 모두 물론 여러분들이 짝수이기 때문에 2로 먼저 약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4로 선생님은 바로 약분을 해볼게요. 최대 공약수로 약분했습니다. 그럼 2분의 9가 완성되고요. 4와 2분의 1 대분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약분하고 시작한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분모 1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쉽게. 역시 4로 약분해 볼게요. 4로 약분해 보면 2, 3 만들어지죠. 자, 분모는 2고요. 분자는 3 곱하기 3 따라서 2분의 9가 만들어지고 4와 2분의 1이 완성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최종적으로 약분을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면 이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요. 나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겠어 라고 하면 이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각자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34쪽, 35쪽으로 계속 우리 연습을 해볼 거예요. 계속 우리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두부 만들기 체험에서 슬기네 모둠은 콩물 1과 4분의 1리터를 사용했고 연순의 모둠은 슬기네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3배만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순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구하려면 자, 일단 1과 4분의 1 곱하기 3이 얼마쯤 될까? 1 조금 넘고 1 조금 넘고 1 조금 넘는 걸 3번 똑같이 부었다는 얘기니까요. 적어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1의 3배보다는 적어도 크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어림을 배웠기 때문에 대강 어림했을 때 1을 3배 한 것보다는 넘어설 것 같아. 1의 3배를 초과할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렇게 대분수가 나오면 방법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대분수를 우리가 뭐로 바꾸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대분수를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 자, 이렇게 만든다면 우린 자연수의 곱셈도 이미 배웠어요. 또 진분수의 곱셈도 방금 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준기의 방법과 지혜의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준기의 방법은 34쪽 그림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고요. 지혜의 방법은 35쪽 그림을 참고할 수 있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준기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지혜의 방법이라는 거 참고하고 넘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준기의 방법 확인해 볼게요. 준기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1과 4분의 1을 지금 가분수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4분의 1 조각이 5개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방금 전에 자연수는 분자 부분과 곱해서 나타낸다 라는 거 배웠어요. 4분의 5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4분의 5 결국 5를 3번 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5, 3, 15 만들어지고요. 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3과 4분의 3 완성되죠. 대분수 바꾸는 게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15 나누기 4 해보면 됩니다. 4, 3, 12 만들어지고요. 3만큼 조각이 남죠. 자연수 부분 3 먼저 써주고 분모 그대로 가고요. 남은 이 나머지가 분자의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대분수 왔다 갔다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젠 지혜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혜는 자연수 부분을 떼냈고요. 진분수 부분을 떼냈습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만들어 놓았네요. 1이 몇 번? 3번. 4분의 1도 3번. 그러면 1이 3번 만들어지니까 1 곱하기 3, 3이고요. 4분의 1씩 3번 곱하면 4분의 3. 3과 4분의 3.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지금 보면 계산 결과는 똑같아지죠. 자, 그러면 각각 방법을 비교해 볼게요. 준기 방법은 어떤 방법을 이용한 거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배운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의 방법은요. 자연수와 분수를 구별 또는 구분하기 때문에 구분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양을 어림하고 짐작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느낄 때 두 방법 중에 한 방법, 나에게 좀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늘 나오지만 두 가지 방법을 다 계산할 수 있기는 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5번, 6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지금 선생님이 한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곱해지는 수가 2와 5분의 3, 3과 6분의 5로 달라져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곱해지는 수, 곱하는 수가 아니라 곱해지는 수가 만약에 대분수로 또 바뀌게 된다면 이건 어떤 경우가 만들어질까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을 다 공부하고 나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분수 곱하기 자연수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일 때 어떻게 해요? 자, 분모는 그대로 두고 먹끼리 곱하면 돼요. 분자 곱하기 자연수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뭘 결정하면 되냐면요. 약분을 언제 할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돼요. 미리 약분을 하고 할지 아니면 나중에 약분을 할지. 또 만약에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라면 우리가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가분수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자연수와 진분수로 쪼개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지금 방법을 다양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의 1 곱하기 7 이거는요. 우리 분모 신경 쓰지 않고요. 분자와 자연수끼리 곱해주면 4분의 7 완성되죠. 자, 8분의 3 곱하기 2 계산할 때 선생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일단 3, 2, 6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약분할 수 있겠구나 해서 4분의 3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8분의 3 곱하기 2를 보자마자 2로 약분부터 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또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쪼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 3, 6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7 곱하기 3. 물론 이번에도 또 약간의 상황에 빠지게 되죠. 또 한 번 더 쪼개보겠습니다. 재밌네요. 3, 7, 21. 자, 3분의 21이니까 또 3으로 약분해서 7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한 번에 약분부터 하겠어 하면 7 완성될 수 있어요. 또 자연수는 이렇게 2 곱하기 3 3분의 1 곱하기 3 계산해서 6 더하기 1로 합쳐서 7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갈라지고 갈라져서 선생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어쩌다 보니까 풀었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계산 결과는 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분수의 곱셈 단어는요. 한 차시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분량이 조금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4쪽을 공부했죠. 수학 익힘책도 역시 4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원리와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활동하고요. 다음 수학 수업 시간에 수학 익힘책을 풀고 풀이해보면 아마 복습도 되고 또 정리도 한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컨텐츠 양이 조금 길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의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 익숙해지기를 선생님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수학 익힘책 영상에서 만날게요.